예, 이슈의 중심에 선 인물을 만나보는 영끌 인터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일찌감치 대권 도전을 선언한 분입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모시고 잠깐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나와주셔서 오늘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제 얘기부터 먼저 해볼게요. 네. 어제 당내 유력 대선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와 함께 도심공항 활용에 대한 공동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원래 이광재 의원님이 먼저 제안했던 토론회라고요? 네. 제안은 왜 같이 하자고 하신 겁니까? 이 김포공항, 그다음에 성남공항, 예, 그다음에 부산 김해공항을 고도 제한을 좀 완화해 달라. 예, 라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한 330만 명에 해당되는 분들이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김포공항 하나만 하더라도 한 재산 가치로 보면 60조 원. 그래서 나 혼자 해결하는 것보다는 예. 함께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더 빨리 국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같이 해보자. 네, 그렇게 되면 훨씬 더 국민들한테 그냥 정치가 마을뿐이 아니고 예, 지금 혜택을 주겠다 생각한 거죠. 예, 사진에 세 분이 계신데 그렇게 그 말씀이시면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지사도 당연히 같이 제안을 하신 겁니까? 아니,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내 경선 갈등 이슈가 있었고 예. 또 하나는 그 성남공항 이슈가 있는데 그 수원공항은 신청을 해서 이전을 했는데 예. 성남시장으로 계실 때는 그걸 신청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괜한 오해를 부를 수 있겠다. 그래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아니 경선 갈등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같이 앞서 세 분 다 대선 주자잖아요. 근데 그런데 이분들하고는 갈등이 없고 그 아니죠. 말씀이시죠? 거기 오면 약간 불편할 수 있으니까 이제 두 분은 다 총리를 지내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하게 되면 전 청와대에 있었고 그다음에 공직자들이 그걸 좀 더 빨리 정책적으로 수용하게 될 거다. 이런 판단을 한 거죠. 네, 죄송합니다.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의 성남시장을 하신 경기도지사인데 약간 다르다는 생각이시고 일단 네.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다라고 하셨군요. 네. 근데 이게 뭐 기자들이 인식할 때는 선을 그었다. 전혀 이렇게 그거 아닙니다. 인식해도 되겠습니까? 전혀 그거 아니고요. 예. 근데 이건 있을 겁니다. 그 50대의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예. 50대 이재명 전 도지사의 불꽃 튀는 경선이 가장 볼만하실 거다. 이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경선이 불꽃 튀는 경선이 볼만하실 거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자, 앞서 이제 경선 가지고 갈등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나오는 게 경선 일정에 관한 얘기지요. 네. 이른바 이제 이광재 의원님도 거기 같은 생각이시고 좀 연기를 하자는 생각이시고 앞서 이제 정세균 전 총리 그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그런데 송영길 대표는 이에 대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도부의 권한이다. 해석은 대부분 연기 안 하고 원론적으로 갈 거다라는 해석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당에서 결정하는 대로 저는 따르겠다. 이게 일관된 생각입니다. 다만 경선을 제가 연기하자고 했던 거는 서울 부산시장 선거를 지고 나서 민주당이 국민의 눈밖에 났구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부동산 문제 등의 획기적인 변화를 한편 껴야 하고 예. 정부는 백신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혼났잖아요. 백신 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국민 여러분 백신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대선에 나서겠습니다라고 하면 국민의힘 11월 달고 갔거든요. 그게 맞추자는 건데. 예. 근데 이제 그게 결국은 이제 찬반 양론이 있는 거고 그런데 어쨌든 당의 결정대로 따라 할 생각입니다. 당이 결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일부 대선 주자들은 당무위에서 표결로 사실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 표결로 변경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당무위 표결이 과연 당의 결정인지 아니면 송영길 대표가 이끄는 최고위원회의 결정이면 당의 결정이라고 봐야 지금 돼요. 한참 논의들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예. 그 결정에 저는 당사자는 아니니까 그 예. 결정에 따를 생각입니다. 어쨌든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이른바 지도부라고 하는 최고위원회는 일단 송영길 대표 측은 그냥 원래대로 180일 전에 하는 걸 원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이제 당무위에서 이거 표결로 가서 좀 바꾸자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의원총회를 해보니까요. 예. 그 압도적인 다수는 연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이미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보고 예. 당에서 저는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예. 일단 뭐 문제는 저는 이제 시기보다는 경선 방식을 좀 달리했으면 좋겠다. 지금의 사실은 방식은 너무 재미없는 방식인가요? 너무 재미없죠.
그러니까 뭔가 1대1도 하는 것도 필요하고 예. 사실은 그 국회의원들 전체를 놓고 국회의원들이 뭐 경제에 대해서 한 1시간 반 동안 한 후보를 놓고 집중적으로 하는 거, 외교안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거, 예. 사전 질문지 안 주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볼 때 이 정도면 뭔가 국가 경영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내부 검증 과정도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좀 더 봅니다. 치열한 내부 검증이 필요하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유명하다고 해서 어느 날 자다 일어나고 보니까 유명한 사람이 돼서 대통령 후보가 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사실 어려운 거잖아요. 좀 철저한 정책의 능력, 국가 경영 능력, 나라를 통합할 수 있느냐, 미국, 중국, 일본 사이에서 우리를 당당하게 국익을 대변할 수 있느냐, 이런 예. 철학과 소신 이걸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론조사 지지율로는 이광재 의원님이 좀 높게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좀 오랫동안 좀 잘 안 보여서 이른바 그러니까 최근에 유명하지 않아서 지지율이 안 나오는 것일 뿐 내공을 붙으면 내가 이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뭐 9년 동안 공백은 있었지만 9년 예. 동안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저한테 국가의 비전과 준비는 꽤 돼 있는 것 같다. 예. 근데 시간이 좀 부족한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지지도를 좀 올려주세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 참모들이 싸우세요. 예. 응? 싸운다는 거는 윤석열 총장과 1등하는 이재명 후보와 싸워라. 라고 자꾸 하는데 이제 메시지를 반대되는 메시지를 내라는 말인 예. 거죠.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어차피 제가 대통령이 되면 국가를 모두를 끌어안고 가야 되잖아요. 예. 전 상처 내고 싶지 않고 정책적으로 점잖게 가는 것이 저의 브랜드입니다. 어제 의원님이 공동 토론에서 하신 말씀이 잠깐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이 잠깐 무슨 의미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잠깐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 총리님께 나라를 맡기면 정말 나라를 편안하게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지지율이 좀 더 오르셔야 됩니다. 두 분 총리님께 그리고 우리가 힘내시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예. 정세균 정 총리도 그렇고 이낙연 전 대표도 그렇고 다 대선 주자입니다. 이광재 의원님도요. 대선 출마를 선언했는데 두 분 총리님께 나라를 맡기면 정말 나란 일을 잘할 것이다. 이건 무슨 말씀인가요? 그럼 나보다는 저 두 분이 낫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게 아니고요. 네. 김포공항, 성남공항, 김해공항의 요건은 330만에 해당되는 분이고 예.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좋잖아요. 근데 정치권이 동업을 안 하잖아요. 대한민국이. 다 내가 대통령이 돼야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 예. 그런데 제가 초청했는데 두 분이 오셨잖아요. 예. 그럼 오신 분에 대해서 깍듯한 예의를 보내는 게 저는 그게 도리라고 생각하죠. 그럼 이건 그냥 예의상한 말이다. 저도 떠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네. 앞서 두 분과는 연대 정책연대 가능성도 말씀하셨는데 추미애 전 장관과도 가능한가요? 추미애 전 장관도 그 검찰 개혁이나 이런 분명한 자기 선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 그리고 저는 일종의 그 벤처 중심의 일자리나 성장 예. 부분에 좀 강점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중산층이나 중도의 강점을 갖고 있다면 추미애 장관이 장점을 갖고 있는 부분에서 검찰 개혁 부분에 같이 할 수 있으면 또 같이 하시는 거고. 근데 같이 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그러면 내가 대통령이 될 테니까 추 장관은 나중에 총리를 하세요. 그렇지 않죠. 이런 건가요? 저는 정책 연대 같은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이 정치권이 보면은 절대 같이 일을 안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비슷비슷한 정책도 많고 함께 예. 힘을 모아야 될 것도 많잖아요. 검찰 개혁은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야 될 사안이잖아요. 같이 하는 거죠. 보통은 그렇게 같이 한다고 하면 선거를 앞두고는 나중에 우리끼리 단일화하자. 라는 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전에 있던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 얘기도 그렇고요. 이른바 친문 후보들끼리 단일화 가능성도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건 이재명 지사가 지지율로는 앞서가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지지율은 계속 이렇게 변동하는 거잖아요. 예. 저는 그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하고도 양극화 문제를 위해서 연대를 하기로 했거든요. 저는 그게 잘 되면은 저는 그 협치 정부를 만드는 당사자로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여쭤본 건 나중에 경선 과정에서 지지율 변동에 따라서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와 연대 단일화도 가능한지를 여쭤봤습니다. 그거는 후보 사실 단일화. 후보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 지지율이. 예. 이광재 의원님으로 누가- 단일화가 될 수도 있고요. 누가 1등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건 아마 치열한 경선이 되면 결국은 순위
변동이 있겠죠. 예. 그리고 가능성은 있는 거죠. 누가 1등을 하게 될지 알 수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대선 출마의 시대 정신, 시간이 뭐 거의 없어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많은 분을 만났는데요. 결국은 우리 한 개인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사는 평화로운 한반도가 예.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그건 다 좋은 거 아닌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주신다면 제가 너무 짧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방탄소년단이나 이 많은 노래 가사들을 봤는데 예. 그리고 많은 분을 보니까 한 국가는 잘 사는데 왜 이렇게 나의 삶은 일자리나 집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운가? 예. 그러면서 너무 사는 게 막막하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 막막하다는 얘기 들었을 때 저도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창한 국가의 계획도 중요하지만은 결국 그 국가의 목표는 결국 한 개인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사는, 결국 국가가 국민의 집이 되는, 그것이 좀 진정한 시대 정신이지 않을까. 거창한 구호보다는 이제 국민에게 삶에 맞추는 게 좋겠다고 봅니다. 예. 나중에 다시 모셔서 그 구체적인 방안도 들어보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국가보다 국민이다라는 얘기는 2012년 대선 때 이미 박근혜 당시 후보가 얘기하기도 했지만 지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실은 실행 계획도 필요한 저는 부분이잖아요.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삶의 질이 정치인의 성적표가 되는 나라를 확실히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문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대통령부터 저 시장 군수 구청장까지 그 성적표를 공개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치인이 일을 하지 않으면 예. 국민의 삶으로 평가받는 정치 혁명을 만드는 것이 저의 가장 강력한 목표입니다. 관련 지표를 만들어야 되겠군요. 그렇죠. 지금 지표를 같은 GDP가 만들고 아닌. 이제 정치인은 GDP 중심으로 살았는데 결국은 국가는 부자인데 국민은 가난하잖아요. 예. 그래서 지표를 만들어서 성적표를 분명하게 하는 거고요. 우리가 재정 개혁도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부르셨었죠. 노무현의 남자로 불리셨었는데 오늘 이광재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광재 의원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